황교안 전 총리도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네네. 뭐 이미 객관적 증거 뭐 이런 것들이 수집 많이 됐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얘기를 하던데 이건 또 박정호 판사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네. 객관적인 증거가 많이 수집되면 다 풀어줘요? 그럼 그 동안에 구속된 사람들은 뭐예요? 객관적 증거가 다 수집됐는데 구속된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상당수인데 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판사분들은 자존심 없어요? 자기들 좌표 누가 찍었어요? 그 판사의 명단은 또 어디서 구했어요? 그렇네. 자기들한테 해를 미치라고 명령 지시를 한 셈이잖아요.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고 한 셈이잖아요. 그게 좌표를 찍는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내란 선동 혐의 이거 우원식 한동훈 체포해라 이런 얘기부터 해서 그거부터 그게 어떻게 해서. 보면은 부정선거론 그래서 결국에는 법원 뭐 침탈까지 네. 어떻게 흐름이 이어지는 게 아니에서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쪽 지금 법원은 세력들. 부정선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대한가 보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어제 체포동의안 보고가 돼서 27일 이제 표결이 되겠지만은 추경호 영장심사도 이거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제 국회에서는 뭐 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추경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위헌정당 해산 심판과 직결되는 거에다가 그렇죠. 내란을 잘못하면 막을 수가 없을 뻔했잖아요. 실제로 만약에 우왕좌왕 이리 와라 저리 와라 하는 사이에 몇 명이라도 더 빠져나가고 했다 그러면 물론 뭐 민주당만으로도 막을 수는 있는 거지만 네. 다른 거잖아요. 의미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던 거 아니에요. 만약에 민주당 의원들이 담을 많이 못 넘어오거나 뭐 그럼요. 했다 그러면 되게 위험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 저기는 당연히 이 기각이 아닌 인용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네. 지금의 흐름으로 보면 또 영장으로 가면 그 사람들 아니에요. 재판부가 영장 재판부가. 네. 그러니 그 논리적 저 사람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는 국회 원내대표로서 통상적인 업무였다. 그런 또 주장을 하겠죠. 내란에 대한 어떤 불법이나 이 상황을 정확히 인지를 못했다. 라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정황들을 보면은 어떻게 인지를 못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왜냐하면 우원식 의장이 개의한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 뒤에 당사로 모이라는 문자 보면은 보내고. 영장 청구에서 구속되는 사유 중에 두 네. 가지가 제일 크잖아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도주는 안 한다. 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그렇게 내리잖아요. 그럼 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증거인멸 이들이 사후에 인멸한 게 많잖아요. 박성재 씨 같은 경우도 뭐뭐를 어떻게 해서 폐기했다 이런 게 이제 수도 없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추경호 뭐 폰에 있는 거 텔레방 삭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자신 있으면 왜 삭제해요? 일반인들이 만약에 폰만 바꿔도 네. 대부분 구속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그게 증거인멸로 증거인멸- 보고 예. 예. 그러면 그걸 국회의원이나 또는 뭐 장관이라고 그래서 그 어떤 위법성에 대한 정도나 이런 내용이 달라요? 가벼워요? 훨씬 무거운 거잖아요. 그렇죠. 더 무거운 건 더 무겁게 처벌해야죠. 네. 그러니까 이 특검이 이 체포동의안 그걸 좀 보내고 이렇게 한 걸 보면 내용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란에 동조하고 이제 방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거를 추경호 씨는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죠. 네. 사실은 적극적 행위를 한 거죠. 한동훈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나와라.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예. 한동훈 씨도 무척 비겁한 사람이죠. 네. 본인은 그걸 막았다고 엄청 자랑을 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뭐 민주당보다 책까지 쓰고 막 그랬- 자기가 막았다라고 막 주장을 예. 하는 거예요. 자기는 표결권도 없었는데 뭐 그러니까 누가 저기 하듯이 글리 피해서 숨어 들어간 거 아니냐고 말할 정도로 그렇죠. 예? 음. 그랬는데 왜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랑 통화한 거를 네. 이거 밝혀질 때까지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됐죠. 왜 그동안 말 안 했어요? 자기 보고 다른 데로 나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 다른 데로 이동해라. 왜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자기한테 유리한 내용인데 자기의 원래 그 반대한 걸로 보면 유리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진짜 어떤 개혁적인 보수나 합리적인 보수라 그러면 진작에 그걸 얘기해야 그 지지층한테 더 인기가 있는 거잖아요. 네.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근데 왜 이제까지 말 안 했어요? 그 말 안 하는 걸 보면 그 뒤에 이 사람의 행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거슬러 가면 그때도 자기가 막기 위해서 갔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추론도 되고 네. 그 뒤에 뭐 그러면 내란은 반대했고 뭐 내란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고 탄핵은 과했다 이런 거예요?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죠.
그래요.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이 오락가락한 이 모습들 그리고 비겁하다는 표현 쓰셨는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평가를 하고 있을 것 같고 네네. 결국에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짚었듯이 국회에 있었으면은 아니 모르겠 다른 사람 못 들었다고 치더라도 예. 국회에 있었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여타 원내대표실에 모여 있었던 의원들은 하면 되잖아요. 가서 그럼요. 예? 몇 발짝 된다고. 몇 발짝 된다고. 계단만 이렇게 올라가서 본회의장에 네, 들어가면 맞습니다.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걸로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뭐 누구는 와서 명수 세서 명수 셌다는 뜻은 뭐예요? 여차하면 더 빼내든지 뭐 다른 뭘 하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명수 세서 자기네가 들어오려고 세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계엄에 있어서 이 내란의 밤에 있어 추경호 전 원내대표 그런 행동 자체가 의심스럽다. 그 이전 행적도 의심스럽다는 거 의심스럽다. 나오고 그 며칠 전에 회식한 건 밝혀져 있고 네. 회식하면서 뭔 얘기했겠어요? 똑같잖아요 패턴이 이미 다 때려 엎어야 되겠다 도저히 뭐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걸 장군들하고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제가 윤석열 그 패턴을 보면 네. 어느 정도 답이 보여요. 이 사람에 대한 패턴이 장군들한테 얘기한 것을 뭐 추경호 원대라고 해서 얘기 안 했다? 택도 없어요. 아마 제가 보건대 그런 얘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특히 이제 여권 쪽 만나는 사람마다 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네, 자신의 의중을 계속 드러낸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편이야 그러면은 다 얘기를 하고 특히 중요한 국회 아닙니까? 거침이 없다니까요. 뭐 누구 눈치 봐서 얘기를 가리고 말고가 없어요.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국회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랑은 완전히 원수지간이 돼 있는 상황에서 네. 당시 여당을 국민의힘을 움직이는 사람은 그 원톱은 추경호로 본 거 아닙니까? 아니 얘기를 했을 것 2024년 같고. 7월부터 이미 한동훈은 빨갱이다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빨갱이 그야말로 이제 반국가 세력 네. 잡아와서 총으로라도 죽여야 될 사람 네. 그렇게 했으니 그랬는데 뭐 추경호 원내대표 앞에서라고 그 말 안 했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군도 그렇고 지금 뭐 선관위 투입되는 그런 상황들 계획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가장 중요한 국회를 가만히 놔두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국회한테는 비밀로 해야지 국민의힘한테는 비밀로 해야지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게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이 그동안 이제 그 내란의 밤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법전을 또 찾잖아요. 법정 가져와봐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에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해야만 한다 이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슬러가 보면 2015, 16년에 만들었던 기무사 조연천 네. 비상계엄 이런 여러 그 시나리오도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 공부 안 했겠어요? 제가 볼 때는 내란에서 내란 특검에서도 여러 가지를 파악하고 있지만 네. 노상원, 김용현 이런 사람들은 조연천 약 10여 년 전에 네. 조연천 문건을 굉장히 긴밀하게 체크를 했을 것이다. 아하. 그리고 요거 한번 이건 추론이지만요. 예. 김주현 씨가 대통령실에 들어간 게 2024년 5월이에요. 그때 또 다른 박근혜 정부 때 이랬던 사람들도 들어가요. 네. 자 그러면 박근혜 정부랑 윤석열은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죠. 탄핵을 시킨 당사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박근혜 탄핵될 때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네. 너무 빨리 인정하고 바로 고개 숙이는 바람에 아무 손을 쓸 수 없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당시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저 조연천 문건이라도 실행이라도 한번 해보지 네. 하는 식의 그런 강성들의 얘기가 있던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져와 봐라. 얘기 안 했겠어요? 어허. 그거 다 참고했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대통령 바로 그 대통령실에서 모셨던 지근거리 있던 사람들 플러스 알파 네. 그런 식의 사람들을 왜 채용을 해요 그때 그러면서 그때 당시 준비를. 잘못했던 거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들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국회 군인을 보내가지고 어쨌든 표결이 안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던 윤석열 네. 추경호한테 정말 아무 말도 안 했을까 이런 생각 계속 해보게 되는데 결국 중요한 건 또 재판부 아니겠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 지금 재판부 조희대 코트 조희대 대법원을 포함한 그 재판장들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냥 느낌이 우리가 이제 법을 전공하지 않으신 일반 시민들이 본다 하더라도 네, 왠지 총력을 기울여서 뭔가 블로킹하는 느낌 그렇죠. 이런 건 있잖아요. 이게 뭐 누구의 지지자를 떠나서 사실은 국민의힘에 있다가 지금 이제 밖에 나와서 비즈니스를 하는 분을 엊그제 만났어요. 네, 국민의힘은 도저히 안 된다.
도저히 안 된다. 예, 그 안에 있던 사람들도 많이 얘기를 해요. 그게 뭐 결정타가 어떻게 보면 장동혁이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장동혁 있죠, 대표가 당연히. 우리가 네. 황교안이다 네, 이런 네. 얘기. 그들의 그래도 합리적으로 올바르게 뭐를 판단할 줄 아는 사람들은 비슷한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그들도 그러는데 대법원이 정치적 중립과 아주 고도의 어떤 그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사람들이 마치 총력을 기울여서 자기들의 어떤 해를 입는 걸 막으려는 느낌이 든다. 이 자체로 이미 사법부, 사법권의 독립 이런 것들은 많이 훼손된 거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타개해 나가고 돌파해 나갈 것이냐. 민주당의 역할도 중요한데 잠시 뒤에 이제 전현희 최고위원이 나오게 되니까요. 네, 네. 더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고